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인 백대연 부장판사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백 판사는 특검의 구형량인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일부 감경 사유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백 판사는 또 특검 기소 내용 가운데 외신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되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사건과 연관지어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범죄도 징역 4년인데 내란 피의자 체포방해가 5년인 게 말이 되냐. 이 사건은 재범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사건 같은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헌정 파괴, 내란 우두머리에게 초범이라는 문구가 가당키냐 하냐며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1시간 넘게 중범자라고 혼내더니 갑자기 초범 한마디로 형량을 깎아내려 당황스럽다. 내란을 또 일으켜야 중형을 준다는 거냐 같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의외다,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아마 좀 판결의 이유라든가 재판장이 어떤 양형의 이유를 적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반성하지 않는다라든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체포방해 행위 같은 법질서 위반 행위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든가 그건 죄질이 나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정상이라는 것이 초범이다라는 거하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는 뭐 행사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양형의 정상 참작 사유는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1년 3개월까지라면 그 상당히 높은 형량, 그러니까 뭐 7년 내지 8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맞지 않나. 그 점에 비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부분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부분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법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 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혐의 등 5개 혐의와 관련해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보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